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뉴스의 그 헤드라인 그 제목인데요. 이 뉴스를 다 읽어보면은 마치 트럼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논조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가 치러질 한 해에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상대로 추정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중추적인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6개국에서 40억 유권자가 올해 선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거하고 그 관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그 총선이 4월 달에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배제하는 공천아니라 누구든 경선해야라는 제목으로 박상옥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위기, 민심 떠나면 회복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부지리 시간 지났다. 과거에 어떻게 어부지리를 한 것들이 있는 거로 인식을 하는 모양이죠. 견리사이라고 우리가 잘 그 안 쓰는 사자성어를 갖다 붙였는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그이 의를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상당히 그 고상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푸틴 정적 나발디가 옥중 편지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민주주의 가능하다는 것을 지인한테 보냈다는 것을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가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목하에 한 그 뉴스 매체는 알렉산더 스미스와 제니퍼 제트가 NBC 뉴스에서 했는데 이제는 좀 그 미국 뉴스나 영어 매체 뉴스들을 좀 이제 좀 쭉 봐다 보니까 MBC 쪽이 약간 그 진보적이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네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지는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이 취재가 된 바인데 올해 세계 민주주의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기회를 얻은 적이 없겠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위협받은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치러진 대만과 핀란드에서 공정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풀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2022년 패배를 근거 없이 거부하고 올해 승리하면 상대를 단속하겠다고 다짐하는 트럼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비판 기사를 쓰고 있네요. 런던의 연구그룹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통령이 된 이유를 그 출발점으로 그 꼬집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규정하는 위협, 뭐 스스로들도 그 물음표를 붙이면서 미국의 민주적인 뒷걸음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행정력 과잉, 게리맨더링, 독성 양극화가 모두 악화되었다고 한다. 게리맨더링이라는 건 좀 솔직히 모르겠고요. 독성 양극화라고 그랬는데 양극화가 그 극단으로 그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독성이라는 것이 에, 이 극단 양극화인데 극단 양극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에, 저기 전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불안감은 대서양 전역에서 감지됩니다. 유럽연합의 대통령 중 한 명인 벨기에의 알렉산더 데 크루 총리는 지난달 의원들에게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시험대에 오를 한 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뭐 헝가리 강경 우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프리덤 하우스 뭐 이런 데 의견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어 그 이 그 저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디죠? 그 헌법 개정 추진하는 데가 헝가리 모양인데 민주주의의 법치, 시민, 자유의 지속적인 잠식에 맞서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헝가리 그 어, 총리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18세에서 35세 젊은 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5%가 의회와 선거를 없애는 강력한 지도자의 생각에 공감한다. 음. 어떤 그 권위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뭐 독재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잘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령층들이 푸틴을 그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련이 해체되고서 일자리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 소련 고령층들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면도 있다. 어쨌든 뭘 잘 살았든 못 잤든 일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보드카 처먹고 일찍 죽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러시아 그 고령층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오선에 그 당연히 될 것 같죠? 어,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 모디 총리가 그 장기 집권하는 것도 이 민주적인 뒷걸음질을 감독해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또 전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이자 현재 국제 선거제도 재단 이사장인 윌리엄 에코는 우리는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정치로 미끄러져서 전 세계적으로 도전의 직면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종 소리를 크고 또렷하게 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로 그 골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리버럴한 거 아니에요? 그 리버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진보 쪽인데 진보 쪽이 개나 소나 전부 다 자기네들이 민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대체 그 민주라는 개념이 이제는 혼동이 됩니다. 그 북한도 자기네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민주를 어디다 다 갖다 붙여 써먹는 거냐? 아, 그 차라리 조선인민이 아니고 조선공산주의 공화국, 조선공산공화국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민주를 갖다 붙이더라도 인민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그건 공산주의다. 민주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워낙 유럽이 사회주의 사상이 좀 물들었던 것도 있어서 그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그 국민 복지 쪽으로 좀 많이 흘러서 좀 선의의 그 성장과 분배를 균등하게 어떻게 좀 잘해보자는 복지국가 지향적으로 그 소유 유럽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그 내세우는 트럼프가 껄끄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매기는 것 같아요. 모래 폭풍 영하 52도 한파, 사방 검붉게 변한 중국 귀경길, 뭐 춘절을 맞이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모래 폭풍이 토네이도를 만들고 있는 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는데 여기서도 이런 토네이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주만이 아니고
후난섬 중부와 후베이성 20도 이상의 기온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답니다. 또 신장 북부는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1m 높이로 눈이 쌓여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혔고 호수와 함께 얼어붙어 죽어버린 새들도 영상에 담겼다. 중국 내륙 후베이성에서도 우박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개학이 일시적으로 좀 늦춰졌다. 이런 기상 이변으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 정부는 일본 뉴스 위크지에서 그 일본판에서 꼬집는 것은 폭설로 고속도로 꼼짝 못해도 도움없어 불신의 나라 중국의 너무 허술한 방제의식 라자오 중국인 풍자 만화가 고추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춘설 직전에 폭설 해가지고 뭐 며칠 동안 도로가 이렇게 막혔대는데 고향 갔다 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그 CCTV 감시망이 잘 발달되고 그 한 중국이 왜 이런 자연재해나 이거는 인재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빨간 글씨만 나와 있는 대로 중국 공산당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고 인민의 안전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 즉 공산당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다라고 꼬집고 안전의식이란 거의 방범의 의미이며 중국에서는 방제의식은 지극히 공산당 자체가 없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뉴스를 냈습니다. 어, 이미 그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성적 조작 지게차 1위 도요타 1 인증 취소 임박. 이게 도요타 말고 도요타 계열사의 도요타 자동직기. 사실은 그 이 방적기 만드는 도요타가 원류죠. 모 기업이었는데 그 방적기를 물려받아서 그 하라고 그랬는데 그 도요타의 아들이 아우 자동차 매니아라서 그런지 없는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일본에서 최대의 메이커로 성공을 했죠. 그런데 거의 30년 동안 제품 인증 시험 성적을 위조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놔두더라도 일본 정부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만약 인증 취소가 된다면 인증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제품 모델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출시해도 좋다 허가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그 지게차가 조금 상대적 반사 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뭐 반사 이익을 얻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도요다가 지게차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검사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부 고발에 근데 기인했다 이게요. 자, 이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어떤 시험기관이나 조사기관에 고발을 한 거겠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심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할애서 우리는 높게 평가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한 30년 동안 한 조직에서만 몸담고 살아왔는데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까놓고 얘기해서 30년 동안 부정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외부에 에, 그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한 반 이상을 그 남을 감사하고 또 측정하고 또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기업 내 조직 내에서의 제가 검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제 눈에 띄면은 다 죽음이었어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뭐 어떤 비밀이라든지 부정 이런 것을 제 스스로 용납을 못했기 때문에
오나도 그런 절을 좀 오래 써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오나 자체가 투명하다. 투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좀 근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걸 어떤 재미있는 그 유명 유튜버는 90도 그 사과하는 게 요게 이제 국룰이다 이렇게 또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언론사의 의대 정원 관련 기사 하도 많이 떠가지고 어디 그 언론기관 매체는 일일이 그 인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에, 뭐 전공이 빠지자 일반 간호사를 교육 없이 PA 이 수술 의사의 그 보조하는 그 간호사들 그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 보건의료조합 노조조합원들이 여기 보니까 다들 젊은 애들 같은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대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않고 뭐만 얘기하냐면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의대 정원부터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상황에 와서 왜 이걸 또 강조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단상동 보건의료노조에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7%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각각 77%, 83.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는데 안 될 걸? 나는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죠. 노인네한테 한번 물어봐라. 당신 어디 가서 입원할래? 그러면 나 서울 갈래요. 이재명이도 그렇게 하는 애 아니에요? 어, 지방 지역 의사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그 도로가 잘 발달되고 교통이 잘 돼 있는 데는 어디까지 뭐 아마 중부지방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까지만 하더라도 나 부산으로 난 서울로 갈 거야. 노인네들한테 한번 니들이 물어봐라. 고령층한테. 그래서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것도 이거는 빨대 빨고 그 지들 이권 나중에 그 공공의대라는 것은 그 노조가 또 운영하기도 좋고 공공자가 들어가면은 여 빨대 빨고 자기네들 그 밥그릇 챙기는 그런 얘기뿐이는 아닌 것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그래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보도는 없고 증상들만 난무하는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좀 솔직히 왕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집단 행동은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은 배가 부른 집단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도 그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그 일본 그 여교수가 쓴 제목으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면 의사는 맹반대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지만 관심은 돈과 명예의 본말이 전도됐다. 이거 콕 잘 집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 이런 갈등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그 갈등 해소 대립도라는 거로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뭐 정확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말이 될지 필요 조건 논리라는 거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A를 의사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저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거창하게 명예스럽게 A를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다음에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의사들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지방 의료가 개선이 돼야 된다. 지방 의료가 개선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통하요. 그 다음에 한편 의사들의 생존을 위하여는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또 의사들이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박봉의 의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어느 국민들한테 이것이 그 호응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벌써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일반 저 같은 노땅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그거 그러면은 이렇게 그 대립 갈등의 관계에서 지방 의료도 개선이 되면서 의사가 높은 대우를 받는 그런 해결책은 뭐냐? 요걸 제가 제시할 수 있으면 제가 대통령 하죠. 그런데 그냥 착상은 한꺼번에 2,000명 올리니까 이런 사단이 났는데 2,000명을 올리더라도 다단계로 매년 한 500명씩 4년 안에 올리겠다든지 요렇게 한번 쿠션을 주고서 그래도 그 수련이나 그 이제 전공인가 그 걔네들이 집단 사표 내고 그랬다는데 걔네들도 그랬다면은 못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욕 맞지.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의사 35세짜리가 연봉이 3억에서 4억이랍니다. 그 귀족신이네. 귀족이 되려고 반대하는 거네. 귀족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만 귀족할 거야. 근데 너희들도 언젠간 늙을걸? 그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명예스럽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료가 개선이 돼야 한다. 지방 의료 개선을 하기 위해는 반드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야 한다. 이것도 말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는 반드시 의사들을 높은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 또 높은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하여는 무조건 의대 증원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생전과 의료 서비스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전 이 트루프 뉴스 타임즈의 그 주제가 저는 그 생전으로 좀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립 관계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다 자기네들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짓들이라고 보면은 인간이 이기심이 있는 거고 하면은 이해를 못할 거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지방 의료 개선도 되면서 높은 대우를 받게 하면서도 해결책이 아주 그 백신 주사처럼 조금만 놓고라도 해결할 그런 해결책은 뭐 없겠냐. 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된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미 얘기했지만 우선은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점진적인 증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정년에 가까운 의사들은 침묵을 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떠나면 안 된다고 명분을 말하지만 젊은 수련의 인턴들을 앞세워 파업을 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노땅 그 의사들은 뭐 자기네들은 명예스러운 얘기만 하고 속으로는 야, 우리는 늙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니들이 문제야. 이렇게 이제 어, 할 거란 말이죠. 부추길 거다 이거죠.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가 보건의료산업 노조들의 안전빵 의도다 이거죠. 안전빵 의도. 그 순서는 지역의대 증원부터 시작해야 할 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진보를 리버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리버럴이라는 게 자유라는 의미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노조가 당초 주장했던 이슈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이고 그걸 반대로 보수정부가 추진하니 이게 뭐지?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걸 발언을 한다. 자, 쿠바의 의사 신분은 어떤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 봤냐? 우리가 이제 쿠바하고 국교가 수립이 됐죠. 어디서 읽은 글인데, 쿠바 의사들은 한 뭐 박봉의 일을 한다고 그러죠. 하도 양성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 의료 복지를 아주 그냥 보편화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 없이 뭐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뭐 미국에서도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쿠바까지 넘어가서 진료받았다는 옛날에 이 말하자면 진보적인 어떤 언론인이 그런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국 의료 노조가 거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 쿠바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 쿠바 의사들은 참 박봉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 일자리가 없고 양성은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외화벌이로 북한 노동자, 육체 근로자들이 나가듯이 외국에 그 외화벌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삥땅을 정부에서 뜯는 됩니다. 뭐 조폭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건데 그 쿠바 의사 수준까지 의사 노조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자, 너희들은 그걸 원하는 거냐라고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층한테 물어봐라. 나 같은 사람한테 이재명이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왔다. 지방 그 지역 의사제 이따위 얘기가 어떤 그 지역 의사제라 하더라도 지역에서도 뭐 좀 대도시 정도라면 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시골 그 산골짜기 이런 데도 지역 의사제 해? 음, 그럴 수도 있지. 뭐 드라마를 보면은 뭐 제주도 어디에서 서울에서 피곤해가지고 밀려가지고 뭐 쭉 내려가서 병원 차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 저도 가끔 종합병원을 갑니다만은, 아우, 수 틀리면은, 아이, 그냥 동네 개인 병원 가도 충분히 수술 같은 거 안 한다면은, 그냥 동네 개인 병원, 굳이 뭐 종합병원 그 대기줄 심하죠. 그 다음에 뭐 의사가 많아도 행정요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줄이 많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서울 지역의 수요가 이 수요, 서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수요 공급 게임 관점에서 해야지. 지들 밥벌이부터 생각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요걸 작성한 다음에 이제 착상이 난 게, 다음 장에 또 소개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일공화국 때 그 반민특위라는 게 생겼어요. 반민이라는 게 이제 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친일파 색출위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들 대응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사직서 쓰는 게. 성격은 다르지만은 행동거지는 똑같더라. 옛날 그 반민특위를 반대했던 친일 일제시대 때 경찰을 했던 에, 그 순사라고도 얘기하고 형사라고도 얘기하는, 형사 출신도 있고 순사 출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음, 반민특위 때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그만 끝내. 왜 안 하면 우리 다 사표 쓸 거야. 그래서 반민특위가 1년뿐이 못 갔다고 하는 거 뒤에 곧바로 나옵니다. 어, 친일파의 개념은 무엇인가? 과거 없는 자들이 친일파에게 돌을 던져라.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 간다효라는 이 사람도 나름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 요즘 건국전쟁 때문인지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자는 의미로 그 방송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뭐 국사 뭐 이런 거를 좀 보긴 봤습니다만은, 왜곡해서 배웠는지 어떻는지 제가 그 공부할 때는 뭐 나름대로 그 객관적으로 역사 선생이, 국사 선생이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는데, 요 도입 부분에는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게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승리, 명예와 부,
아닌 살아남기, 제가 좋아하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 사람은 명예와 부를 위해서고 한 사람은 생존만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적은 다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선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협력이다. 이런 서두로 진행을 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학력은 최종적으로 플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입니다. 고종의 특명으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로비 활동이나지 뭐 이런 거로 특명을 받고 혼자만 간 거 아니고 여러 명 같이 갔던 모양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라는 미략이 있어가지고 어,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 오케이. 그 대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 오케이. 요게 밀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미국 가서 활동하면서도 이승만의 논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존칭은 뭐 생략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 원래가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저기 이 주한 무슨 공상가 그를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어디에서 암살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제 거기 얘기를 했는데 강대국들이 독립을 도와주게 유도해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논리였다고 합니다. 정치학까지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느냐? 미국 대통령을 했던 우드로 윌슨 만났을 때는 그, 대통령 후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그 윌슨 대통령의 딸하고 또 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윌슨이 1차 대전 때 많이 나온 얘기가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은 1차 대전이 식민지 쟁탈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야, 좀 그거 그만하고 민족 자결주의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말빨은 잘 안 먹혀가지고 2차 대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망하고서 나름대로 미국의 이름이 알려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대통령 세우지 김구 선생 같은 분을 대통령 세울 리가 없죠. 미 군정을 하면서 하와이에서의 그 이승만하고 박용만 근데 이 두 사람이 대립 관계가 된답니다. 박용만이란 아니 두산그룹 회장 이름도 박용만이었는데 그런데 이 좀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은 좀 유화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그랬고 박용만 씨는 이제 무장 독립투쟁 쪽으로 나가려고 해서 이게 하와이에서도 이게 세력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교민들끼리 모함 공격, 인신 모략 이런 걸 했다 그러고 그 하와이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무장투쟁 방식으로 독립운동해서는 안 된다. 계속하면 미국이 도와줄 생각이 들지 않을 것. 우리 학교는 뭐 학교도 운영을 한 모양이에요. 어떤 반일적인 내용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반대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를 가르친다.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역 일본 신문들은 내가 반일 감정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1차 대전 시기니까 미일 동맹 관계였어요. 2차 대전 때 이제 틀어진 거죠. 미국하고 일본이. 그래서 이런 이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명, 자유, 행복에 관한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유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한일 합방 식민지 기간 배상 협상 이런 거를 한 네 차례 했는데 다 실패를 받고 식민지 기간에 협상하고 배상하고 강제징용과 플러스 일반 노동자 체불임금도 다시 다 내놔라.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승만 라인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은 우리 국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다 잡아들이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한 1200명을 체포 구금을 했다고 일본한테 배상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적산가옥 문제가 있는데 저도 어려서 많이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려서 적산가옥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알 우리도 두고 온 재산이 많어. 그거 돈으로 좀 우리도 우리한테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 이 미군한테 다 뺏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들은 우리나라 적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인들의 재산을 또 변상을 해. 이러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기준 한반도 전체 재산의 85%가 적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36년간 착취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36년이라는 기간은 대만이 70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30년이라는 거 후딱 지나갔어요. 제 나이를 하다 보니까 36년에 뭘 그렇게 많이 빨아먹었어? 식민지 근대화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결국 만주까지 먹으려고 조선반도의 철도 뭐 이런 거 그다음 광산 개발 뭐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는 또 지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돈 들어간 것도 있어요. 투자한 그 금액 그것까지 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일본인들의 개인 재산은 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 군정이 뺏어갔지만은 이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당시 화폐 가치로는 22억 7,600만 달러, 약 341억 원이랍니다. 그 매우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미군정은 1945년 8월서부터 3년 만에 재헌국회의회도 만들고 3년 만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해주고 49년에 미군이 떠납니다. 왜 그러냐? 왜 떠났냐? 소련하고 약속 때문에 소련도 떠났죠. 떠나고 말자 1년 만에 그냥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죠. 왜? 북한이 공업지대였거든요. 북한이 남쪽이란 건 공업이라는 게 뭐 별별 일 없었어요. 그냥 농업 중심으로 했던 거지. 부산에 일부 조금 있을 수 있고 뭐 간해 공업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평양으로 북한 쪽에 또이 중공업이나 공업을 많이 발전시켰죠. 일본 애들이 지하자원도 그쪽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 군정이 몰수 재산의 90%를 이승만 정부한테 남겼고 이거는 사실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다. 국가가 배상하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날 때 한 사람당 1,000행 그리고 두 손에 들 수 있는 정도의 가재도구만 가고 떠나라. 일본 영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부산 가서 무역회사 차려가지고 내가 진짜 고생해서 조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먹여 살리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고생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걸 다 뺏기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일본할 옛날에 연합국들조차도 수많은 국가들조차도 적산받고 대체했는데 뭘 자꾸 달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얘기를 재미있게 표현한다고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성격 자체가. 요거를 지워야 되는데 요렇게 쓴 말들을 제가 좀 점잖게 풀어 쓴 거예요. 미군정은 근데 한 7년 가까이 난 5년 했는 줄 알았더니 7년 가까이 했는데 군정을 빨리 그만둔 이유가 한반도 전쟁이 이유였고 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요때 이제 총리가 이 요시다 시게로 그분이 이제 가서 뭐 했다 이런 얘기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결과 일본은 한국의 독립 인정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 소유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군이 몰수했던 일본인의 적사는 몰수가 합당하다. 그래서 반민특위라는 게 생기는데 일대 재헌국회가 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건국은 8월 15일로 되지만 국회 문제 먼저 생겼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48년 8월 5일부터 8월 15일 날 그 광복이 아니고 저기 그 건국을 했는데 요게 우리나라로 요즘 얘기하면 투고함, 고발함, 에, 이게 뭐의 그 한자의 끝부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그때는 중절모가 그래도 중절모가 약간 창이 짧아지긴 한 것 같은데, 투고하는 장면을 찍혀져 있는 거고, 어, 그 상하이에서 돌아온 임시정부인데 미군정은 인정을 안 했죠.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김구호 선생은 이제 또 암살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암살을 당했고 요 당시 얼굴만 하더라도 이미 그 얼굴을 보면은 그 김구 선생보다는 더 늙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현재 바이든보다도 그런데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초대 대통령 하면서도 치매 노인은 아니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때는 한국 민주당부터가 아, 그 생겼는데 그 건국되기 전에 그 조병옥 박사가 이제 미 군정에서 지명한 그 치안 경무국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정 하에서의 치안 경무국장이니까 새 정부 들어서는데 사실은 이건 미국을 대표로 한 경찰의 그 최고 대빵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한국에 치안을 하려니까 일제시대 때 경찰 했던 사람들을 그냥 쓸 수밖에 없었다. 82%가 조선 총동부 경찰 출시다. 미 군정 입장에선 친일 여부보다도 우선은 반공이 우선이었으니까 우리 뭐 옛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언제 그 경찰들을 다시 키워 못하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된 거죠. 경찰들은 해방 이전 독립운동가 일제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잡다가 해방 이후는 공산주의자 좌익을 잡는 역할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치안도 불안하고 이 길을 가다가 돌을 던지면은 공산주의자들이 태반이고 가난했던 시기고 불안하고 공산주의가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고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 땅에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되는데 여수 순천에서 군인 반란까지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도 연루가 돼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 군정은 믿을 건 경찰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경찰 출신이고 나발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맡아야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반민특위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600 했는데 그 종합적으로는 682명뿐이 조사를 못했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민특위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회에서 친일파 처벌 논의는 선동이고 국익이 없는 행동이다. 공산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치안 유지가 우선이다. 친일파는 나중에 조용히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에 관한 뉴스들을 쭉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울시 경찰 9천 명 사퇴 협박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 치안 안 하면 니들 어떡할래?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1년 하고서 끝났단 얘기고 221명을 기소했는데 40명만 재판을 했고 7명만 실형이 됐는데 구속됐다가 곧 풀려났다 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의사들의 집단 사퇴하고 요때 경찰들의 집단 사퇴하고 저는 어쩌면 이렇게 유사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갈등 구조를 왜 이런 개인의 생존이라는
A를 공동 목표를 쓰냐 그러면은 제가 그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50대 초반인가 그때 70대가 넘으셨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 그 경찰을 했어. 형사 출신이야. 근데 그 김영 나한테 그래요. 나이가 한 20년인가 30년인가 내가 아니 20 몇 년인가 이제 어린데 그리고 내가 그 친일 매국노야? 이렇게 이제 그 김영은 어떻게 생각해? 20 몇 년 어린 저한테 술 친구가 됐거든요. 동네 노인네들이지만은 어르신이라고 제가 깍듯이 하면서 제가 그때 돈을 벌 때니까 좀 술값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내고 어르신들은 회비 조금씩만 내고 그렇게 해서 동네 모임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 뭐 종교적인 색채도 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좀 떠나서 했던 거죠. 떠나서 어차피 동네에서 그 인사드리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그게 그 생존을 위한 거지. 그게 친일 매국노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그때도 드렸어요. 제가 50대 초반 때쯤 아니면 40대 후반 때쯤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먹고 살 직업이 있어야 한다. 먹고 살 직업이 있어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일제치하에서 적응해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입이 포도청이다. 또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자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매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새로운 자유가 필요하다. 조선 왕조가 망했으니까 새로운 자유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일제한테 적응해서 사는 거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하고는 대립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를 경찰로서의 생존, 반미특위 때 하면은 경찰로서의 생존을 위하여는 미군정에 협조해야만 한다. 미군정에 협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을 잡아야 한다. 한편 경찰로서의 생존하기 위하여는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친일 경찰 출신을 색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82%가 일제 경찰 출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반민특위가 안 된다 이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요 개인의 생존을 국가의 생존이라는 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볼까요? 자, 이거는 그런 성립이 안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좀 개인의 생존과 국가의 생존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여기다가 밑에다 해보면은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미 군정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미 군정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또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일 경찰 출신들을 색출해 잡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색출할 인간들이 일제시대 때 공무원인들인데 어떡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그냥 간 거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좀 재미있게 그 간다효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의대 전공의들이 그 집단 사표 내는 거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얘기가 됐네요.